마그마의 생성 장소 부분을 보면 여기는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열점이랑 해령 그리고 섭입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얘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열점부터 보시면 열점은 판의 내부였죠. 판 구조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뜨거운 플룸의 상승률을 따라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압력이 감소해요. 지구 깊이가 깊을수록 압력이 증가하니까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올라오면 압력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지하 온도 분포 곡선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깊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하 온도 곡선, 그리고 이게 뭐 멘틀의 용융 곡선, 그리고 이게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 근데 지금 열점에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물질이 올라올 때는 멘틀에 물이 포함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여기 왼쪽에 지하 온도 분포랑 오른쪽에 멘틀의 용융 곡선만 보면은 이렇게 여기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이렇게 플룸을 타고 올라오면 압력이 감소하죠. 그러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럼 이 깊이부터는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압력이 감소하면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때 생기는 마그마가 그 마그마 종류의 세 가지가 있잖아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여기는 현무암질이 생겨요. 현무암질 마그마. 왜 이 마그마가 생성되냐면 멘틀이 감람암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감람암?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얘가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령도 보시면은 해령도 이제 멘틀 대류의 상승률을 따라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죠. 이거는 판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압력이 감소해요. 왜냐? 밑에서 내려오잖아요.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얘는 봤을 때 저기 플룸보다는 살짝 얕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쪽 부분에서 멘틀의 용융곡선이랑 만나면 이 위쪽은 이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이 일어나요. 근데 아까 멘틀은 감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이 감람암이 부분 용융되면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열점과 해령은 똑같은 마그마가 생성돼요. 현무암질 마그마. 이거를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지표에서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하는 거고, 뭐 당연히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표에서 굳는다면 현무암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섭입대를 보면 여기는 수렴형 경계예요. 여기가 좀 중요한데 여기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볼게요. 섭입대 부분 멘틀은 이제 연약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해양 지각과 해양 퇴적물이 섭입할 때 온도랑 압력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왜냐면 지구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랑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녹을 수 있는 거예요, 해양판이.
이렇게 지하 온도 분포를 보면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근데 해양지각의 용융 곡선은 여기 멘틀의 용융 곡선과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원래 같으면은 만날 수가 없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하 온도 분포 곡선이 있고 멘틀의 용융 곡선이 있는데 자연적으로는 이만큼의 온도 차이가 나니까 자연적으로는 이제 멘틀이 용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는. 근데 여기 함수 광물이라고 있거든요. 요 위에 함수 광물. 얘는 물을 포함하는 광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온도랑 압력이 높아지면은 물을 뱉어내거든요. 물을 배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배출하면은 여기 멘틀 주변에 있는 멘틀에 물이 포함됩니다. 저번 시간에 그래프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 배웠죠. 그래서 물이 포함되면 멘틀의 용융 곡선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대칭처럼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고 지하온도 분포랑 이 밑에서는 지하온도 분포가 더 높으니까 온도가 더 높으니까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요 밑으로는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서도 멘틀이 부분 용융된다는 거예요. 멘틀이 뭐라고 했죠? 감람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섭입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대륙지각이에요. 섭입대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함수 광물에 의해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진 다음에 마그마가 생성이 됐어요. 현무암지 마그마였죠? 현무암지 마그마가 생성돼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점점. 그러면 여기 대륙지각을 터치하는 때가 있어요. 대륙지각. 대륙지각을 터치하면 유문함지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왜냐면 대륙은 이제 화강암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두께는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더 두꺼워요. 근데 밀도는 대륙지각보다 해양지각이 커요. 이 밀도를 보면은 왜 이렇냐면 대륙지각은 이제 보통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밀도가 얘가 더 크거든요. 이거는 뒤에 가면 암석 배울 때 자세하게 나올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화강암보다 현무암의 밀도가 더 크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강암이 녹았을 때 뭐 화강암질 마그마나 유문암질 마그마나 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 근데 밑에서 올라온 게 현무암질 마그마였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래프 봤을 때 현무암질 마그마 오른쪽 끝에 유문암질 마그마 그리고 중간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안산암질 마그마인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이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섭입대 밑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고 대륙지각을 녹여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문암질 마그마랑 합쳐져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얘가 올라와서 보통 지표로 분출되는 거는 안산함지 마그마인 거죠. 여기 위에 지표에서 주로 안산함지 마그마가 분출된다.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열점이랑 해령이랑 서입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열점이랑 해령은 어차피 똑같아요. 원리도 똑같고 압력이 감소해서 멘트 물질이 부분 용융이 돼서 현무암지 마그마 생성이 되는 거고, 지표에서 현무암지 마그마가 분출. 여기 섭입대가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한 과정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섭입대에서는 현무암질, 유문암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모두 생성이 돼요. 근데 생기는 순서가 이제 현무암질 생기고, 그 다음에 대륙지형 녹아서 유문암질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현무암질이랑 유문암질 합쳐져서 안산암질 생기고, 이 순서를 머릿속에 숙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화성암을 보면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화성암이랑 화산암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얘네 둘이 차이가 있어요. 같은 말이라고 보면 안 돼요. 같은 말이 아니다. 뭐냐면 화성암은 위에 정의 보시면은 뭐 마그마가 지각 내부나 지표에서 냉각되어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했어요. 화성암에는 화산암이랑 심성암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화성암이랑 화산암은 다르죠. 화성암 자체는 이제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암석이고, 화산암은 뭐냐면 지표에서 냉각된 암석이에요. 마그마가. 심성암은 여기 깊을 심자죠. 여기 지각 내부 좀 깊은 곳에서 냉각되어진 마그마가 냉각되어진 암석이다. 이 화산암과 심성암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살짝 외워줘야 되는 게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 밑에 반려암, 선로감, 화강. 저는 현안류 반섬화, 현안류 밤섬화 이렇게 외웠거든요. 얘네 차이가 뭐냐면 위에는 화산암이고 밑에는 심성암이에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거를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앞에서 뭐 현무암지 마그마, 유문암지 마그마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뭐 현무암이 녹아도 현무암지 마그마고 반려암이 녹아도 현무암지 마그마라고 불러도 돼요. 왜냐면 얘네 둘이는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위에 보시면은 염기성암이랑 중성암, 산성암이에요. 왼쪽이 염기성, 그 중간이 중성암, 오른쪽이 산성암이에요. 저번 시간에 SiO2라고 이제 황산을 언급했었는데, 황산, 딱 이름에서 산성이 느껴지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SiO2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대량 함유. 그래서 산성암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도 나와 있죠. 52%, 63%. 이 숫자는 좀 외워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과서마다 다를 수 있는데 교과서에 적혀 있는 걸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52에서 63 이렇게 경계를 구분해요. 뭐 염기성암은 당연히 산성이 적은 암석이겠죠. 그래서 얘는 SiO2 함량이 낮아요. 중성암은 뭐 얘네 중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중성암은 안산암지 마그마, 뭐 섬노감지 마그마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산함지 마그마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안산함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중성암. 쉽죠?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염기성암은 현무암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거기다 이제 고철질 광물을 많이 포함. 유색 광물의 함량이 많다. 어두운 색을 띈다. 여기를 체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색 광물이랑 무색 광물이 있는데, 무색 광물은 좀 밝아요. 색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유색 광물은 색이 존재해요. 어두운 색. 근데 이 어두운 색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철질 광물을 많이 포함해서 그런데, 그래서 얘네가 밀도가 높았던 거예요. 아까 앞에서 현무암이 여기 화강암보다 밀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기성암이 산성암보다 밀도가 높다. 그래서 색이 어둡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다시 보면은 산성암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규장질 광물. 이름이 참 어렵죠. 규장질 광물을 많이 포함. 거기다 무색 광물. 색이 밝다는 거예요. 색이 없으니까. 밝은 색을 띈다.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고철질 광물에는 뭐 철, 마그네슘 이런 게 있고, 규장질 광물에는 규소, 알루미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얘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예시에 뭐 감람석, 아까 멘트를 구성하는 암석이라고 했죠. 감람석, 회석, 각섬석, 흑음목, 석영, 장석, 백운모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백운모는 잘 안 나오고, 저는 이거 어떻게 했냐면 규장질 광물에는 이제 장석이라고 배우면 돼요. 장석, 석영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버리면 되고, 고철질 광물은 이제 살짝 바퀴벌레랑 발음이 비슷한데 감각휘라고 읽었거든요. 감각휘 이렇게 외웠어요. 감람석, 휘석, 각섬석, 감각휘. 그리고 여기 흑, 감각휘, 흑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